안녕하십니까. 박영하 원장과 함께하는 한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통증 중에서도 목 디스크와 오십견인데요. 원장님, 네. 예전에는요, 디스크 하면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갈수록 목 디스크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예. 그것과 더불어가지고 목과 어깨 쪽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네. 아마도 컴퓨터 작업과 스마트폰 같은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예전에는 뭐 디스크 하면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네. 요즘은 보니까 뭐 목 디스크라는 말을 훨씬 더 자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목 디스크라는 거는 뭔지 먼저 얘기하고 이제 더 말씀 나누죠. 잠깐 하죠.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들고 들어오신데 깜짝 놀랐어요. 공룡뼈를 들고 오시나? 좀 들고 왔는데요. 예. 디스크라는 것은 어떤 뼈와 뼈 사이를 완충시켜주는 이런 부분에 있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물주머니 같은 어떤 겔 타입의 주머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뼈 사이가 바로 맞닿으면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 뼈가 마모가 일어나거나 손상이 생기겠죠.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간판들이 있는 곳들이 제일 많은 곳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척추 부분입니다. 이 척추는 위에 있는 경추, 그 다음에 흉추, 요추, 다시 말해서 목뼈, 가슴뼈, 그 다음에 허리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목뼈에 해당하는 이 추간판이 탈출돼 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 붉게 조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처럼 추간판이 옆으로 튀어나와서 탈출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디스크라는 병이 이 추간판이 탈출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눌려서 퇴행성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이고 튀어나오다 보면 이 옆에 있는 신경들을 눌리게 됩니다. 이 신경들을 눌리는 것이 허리에 생기면 허리 디스크, 목에 생기면 목 디스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가슴 쪽에는 잘 없나 보죠? 이 부분에는 갈비뼈와 이 흉추의 특징은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 뼈들이 안정화돼 있고 우리가 대부분 움직이는 것들이 목 움직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허리 움직임이 많은데 이것의 움직임들은 대부분 제한적이라 상대적으로 목과 허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디스크가 적은 편이죠. 물론 갈비뼈가 잡아주고 있어서 더 그렇고 움직임이 거의 없으니까 생기는 물론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생기기가 참 드물죠. 주로 몇 번 사이에 잘 생깁니까? 주로 여기가 목 같은 경우에는 포유동물 목뼈가 몇 개요? 네, 7개요. 기린도 7개? 7개이다 보니까 근데 목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이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이렇게 잡고 있고 하나가 밑으로 1번이 잡고 있고 2번이 위에 올라서 있는 이런 형태고요. 어쨌든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밖에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번까지 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4, 5, 6번 사이가 디스크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목 디스크의 원인은 이 추간판이 튀어나오는 건 결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요즘 같은 경우에 목 디스크가 생기기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그 전조 증상을 저는 여러 가지 연구해 봤을 때는 일자목이라는 상태가 가장 많이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일자목이라는 것은 원래 디스크를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C 커브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흉추는 약간 뒤로 나왔다가 다시 허리도 이렇게 커브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S라인이 옆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목 같은 경우에 목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C 커브가 돼야 되고 이게 앞쪽입니다. 앞쪽이고 이 부분 이렇게 C 커브가 돼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뭔가를 컴퓨터 바라볼 때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이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목을 이렇게 빼게 됩니다. 빼게 되니까 점점 일자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실 때 자세가 전부 이렇게 숙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꾸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양옆에 있는 근육들의 인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얘네들이 지지를 강하게 해줄 때는 괜찮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점점 힘이 빠지고 어깨가 염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자세가 고착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서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랑 다시 말해서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이 상태에 있을 때랑 이 상태로 줄어들었을 때는 당연히 간격 차이가 나죠. 여기가 이제 압박되겠군요. 압박이 되면서 그 부분에 그 디스크라는 것이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물주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눌리게 되면 튀어나오거나 네.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짜부라져서 이제 물주머니에 그 물이 빠져나가는 네. 거죠. 네. 표준어로 뭐죠? 찌그러져서.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찌그러져서. 네. 그래서 물주머니 빠져나가는 퇴행성 변화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네. 디스크가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자세에서 오는 거군요. 네, 자세에서 그러니까 먼저 오는 게 제일 제가 많죠. 조금 얘기해 볼게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 커브가 네. 목 커브가 목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C자여야, 이 앞이 튀어나온 C자여야 하는데 네,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네. 일자가 된다는 거군요. 네. 일자목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것들이 눌리게 되고 네. 눌리게 되다 보니까 증상들이 처음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자목으로 인한 증상들은 요즘 굉장히 많고 네. 그것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거북목이라고 해서 그 목 뒷부분에 툭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도 됩니다. 요 뒤가 튀어나와요. 네. 예. 그 일자목하고 거북목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자목 때문에 예. 오늘 계속 이해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일자목이 생기다 보면 네. 이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2번, 3번 사이에 네. 공간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부분에 일자목이 생기면 아무래도 여기가 목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위쪽은 상대적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이 부분에 그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굉장히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구조로 변해오게 됐습니다. 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노폐물이 집중이 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계속 더 쌓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은 짧아지고 예. 여기에 주름이 상대적으로 생기게 되고 목 뒷덜미 부분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거북이가 이렇게 있으면서 튀어나오는 등처럼 그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서 거북목이라고 하고요. 예. 거북목은 일자목의 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이라는 것이 목 디스크니까 우선 목이 뻐근하고 아플 테고요. 승모근 얘기하셨으니까 승모근이 여기잖아요. 여기, 네. 여기 어깨하고 연결하는 근육. 여기가 저도 돌처럼 딱딱해질 때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아픈 증상이 있을 테고요. 1차적으로 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디스크라는 증상들은 네. 대부분 다 얘네들이 탈출돼 가지고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누를 때 디스크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디스크라는 질병들은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에는 크게 증상이 없고요. 네. 팔로 신경들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예. 팔 쪽으로 끝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이 저린다, 팔이 당긴다라는 네.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다리가 저려요. 허벅지나 엉치 쪽에 감각이 이상해요. 둔해요. 네. 저려요. 간지러워요. 발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지 허리와 목 자체의 증상은 이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디스크로 발전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자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디스크가 되기 전에 일자목이 되면서 물론 그 디스크 자체로도 탈출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요즘 일자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게 굳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되게 되면 옆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네. 조금 전에 승모근이 굳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 굳은 게 염증이에요? 염증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딱딱하게 굳는 네. 거죠. 근육 부분에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그 어깨에 보통 곰 3마리 앉아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생기게 되고 이 승모근 부분에 있는 그 머리통에 연결된 이 부분 자체가 뒷목. 아주 예. 그 압박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연결된 예전에 안구 건조증 네. 말씀드렸는데 눈이 자꾸 피곤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목뼈에서 연결된 신경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목구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진다, 비염이 심해진다, 구내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도 생기게 되고 앞에 갑상선 부분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목이 생기게 되면 근육질환이 먼저 생기고 네. 어깨가 피곤해지고 당연히 이쪽 부분이 피곤해지니까 어떤 증상이 들까요? 피로가 훨씬 더 빨리 오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3시간 작업해도 끄떡 없던 게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치다가 예.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일이 효율이 떨어지고 1시간 정도 하면 막 어깨가 굳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승모근이 굳는 속도가 처음에는 이쪽 부분에 양쪽 어깨 부분에 있는 승모근이 굳다가 그 다음에 뒷골이 막 당기는 뒷골이 굳다가 점점 내려와서 견갑골 부분 제 어깨뼈도 들고 왔는데요. 네.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겨 있으면 네. 어깨뼈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죠. 네네. 예, 이 부분에 날개뼈 안쪽에 자꾸 왜 아파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한방에서 이 부분을 혈자리 이름을 고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고황이라고 해서 고질병으로 하나를 보는데 워낙 오래돼서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승모근들이 너무 굳고 어깨 쪽에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서 이쪽 부분에 굳고 그것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미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근육 질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질환으로서 신경들 자체가 여기 자꾸 누르게 되니까 피로를 더 빨리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해진다, 코가 막힌다, 특히 두통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두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목 자체를 바로 잡아주는 어떤 치료만 드려도 두통이 훨씬 더 빨리 경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복합 증상이에요. 네. 안구건조증, 눈이 피곤하고 아프거나 네.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목이 잘못되어서 그런 증상이 생길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목에 있을 수 있으니까 목부터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봤을 때 내가 일자목인가 혹시 거북목인가 네. 어떻게 진단합니까? 스스로. 일단 뭐 최종적인 판단은 그 엑스레이라든지 다른 그 의료기기들을 이용하시면 네. 되고요. 네. 살펴보실 때 네. 잠깐 좀 오늘 또 오랜만에 빌려주시겠어요? 네. 네, 옆으로 보셨을 때 네. 잠깐만 여기를 하시면 이 부분에 뒤쪽 부분에 목과 어깨가 연결된 부분에 네. 주름이 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 목 뒤에 맞아요. 네, 지금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목도 아름다운 분이세요. 저 요즘 조금 여기가 튀어나와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뭐 튀어나온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일자목이 아닐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목주름이 생기게 되고 목주름이 생겼다는 것은 벌써 이 부분의 그 경추들이 이렇게 좁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네. 튀어나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모근이라 부르는 이쪽 라인 부분에 통증을 자꾸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을 앞뒤로 움직였을 때 앞으로 움직여 보시죠. 아니요, 이렇게? 숙이죠. 예, 네. 숙이고 뒤로 젖혀 보십시오. 젖혀 보실 때 지금 위원님께서는 90도로 이렇게 꺾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일자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젖히실 때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뒤로 하면 뭐 통증이 있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 일자목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그 범위가 제한이 되겠죠. 예. 당연히 그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면 통증이라든지 네. 이 부분에 통증이 있냐, 눈이 침침해지는 게 예전보다 비해서 어떠냐라는 것을 여쭤볼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뭐 저처럼 이제 손이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목 자체를 뒤에서 누르다 보면 네. 경추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손에 거의 안 닿습니다. 안 닿는데 일자목이신 분들 뒤에 만지자마자 뼈가 느껴지는 감촉이 느껴지거든요. 네. 물론 1번, 2번은 거의 촉지하기 힘들고요. 2번 정도가 처음에 촉지됐다가 1번은 촉지를 당연히 1번이 촉지됐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들어간 뼈가 있다가 그 다음에 3, 4, 5번이 촉지가 잘 안 되다가 6번, 7번이 촉지가 됩니다. 그럼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뼈가 만져지는데 이쪽 부분은 뼈가 이렇게 안 만져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처럼 쏙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뒤로 쑥 밀려가지고 바로 3, 4, 5번이 촉지가 된다면 목 자체가 뒤로 이렇게 밀려서 바로 만져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목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안 만져지는 거죠. 근데 일자목이 되다 보면 이렇게 만져지고요. 여기가 좁아지니까 주름도 생기게 되고 그것을 인한 신경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일자목이 되니까 뒤로 넘어가는 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원장님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소리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하면서 우리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마이크에 들리려나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건요. 그 인대와 인대끼리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그 뼈가 부딪히는 건 아니고 뼈끼리 부딪히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인대들이 옆에서 잡아주고 있는데 그 인대들끼리 인대가 그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대 사이에 질소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그 질소가 늘어나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질소가 늘어났을 때 목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빠드득하면서 인대들끼리 부딪히면서 질소 공기 분자들이 입자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나는 소리가 뚜둑한 소리고요. 당연히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의 질이 떨어지고 인대들끼리 굳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리가 나는 거고 자주 피곤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일수록 스트레칭이라든지 미리 운동들을 더 많이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시고 그것으로 모자라신다면 침이라든지 교정 같은 치료들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목 디스크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세요? 당연히 처음에는 침 치료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먼저 침으로 풀겠죠. 근데 그것으로 모자란 분들이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 약침이라고 해서 한약을 여기다 주사를 해서 근육 부분에 혈액 공급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척추 인대를 강화시키는 약침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의 신경들을 빨리 치료해주는 주목이라는 그 어떤 한약재가 주로 쓰이는 한약을 추출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랄 경우에 특수한 물리치료들이 있는데 고주파라든지 초음파 같은 치료들이 있습니다.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근육층에 혈액순환을 도와줘가지고 훨씬 더 가볍게 만들고 일종의 마사지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열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근육이 스스로 데워지게 만듭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되겠죠. 대신에 아주 많은 딱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주파로도 침투되기 힘든 부분에는 초음파라고 해서 아주 세게 때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 기계가 때리는 건 아니고 음파로 워낙 세게 때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석회화라든지 뭐 인대가 굳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깨뜨려지기도 하겠죠. 그 다음으로 한의원에서 추나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락틱을 변형한 추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스테오파시라고 부르는 미국과 유럽 쪽에 그 닥터들이 쓰는 방법들과 기존의 추나 방법, 그 다음에 교정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고 일본에서도 이 소가요법이나 그런 니시요법처럼 척추 자체를 바로 잡아주는 균형을 밸런스를 바로 잡아주는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요법들을 한의사들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목을 쉽게 말하면 목을 빼주는 거예요. 누워서요? 물론 이 부분에 있는 한의사께서 하셔야 되죠. 보통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간혹 우리나라에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격이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리치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들은 추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인들에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목이 아까 같은 일자목 외에도 틀어진 각도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판독을 한다든지 그 의사 선생님들과 공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손으로 촉지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경결이라고 부르는 아주 그러니까 굳은 부분이죠. 굳은 부분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굳은 부분이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목이 이렇게 꺾여 있다면 이 부분에 더 많이 굳게 되겠죠. 이 부분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져주거나 교정을 하거나 뼈를 바로잡아 주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목뼈를 고치고요. 뼈를 고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뼈를 고친다고 생각을 하면 뼈가 틀어졌다고 하면 빨리 뼈를 맞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뼈를 맞췄을 경우에 옆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어졌다는 말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뼈가 틀어진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고 이쪽은 수축되어 있고 이쪽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옆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항상 늘어나 있고 수축되어 있던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뼈를 맞춘다고 해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서 뭘 맞춰야 될까요? 옆에 있는 인대들과 근육들을 다시 원상대로 복귀시켜주면 잡아있는 것들이 마치 텐트 기둥에서 옆에 있는 양쪽의 줄을 잡아가지고 원래 맞추는 것처럼 뼈는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치료들이 훨씬 고급 테크닉들이고요. 간혹 가다가 뼈만 그냥 두둑 해가지고 맞추는 치료들을 시원은 하지만 그때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치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또 운동을 해야 할 텐데요. 운동이 저는 이제 뭐 이런 데 굳었으니까 여기를 풀어주는 운동을 하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고요. 특히 저는 이 척추를 움직일 때 척추 전체가 다 같이 유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척추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그 위에 뼈들이 연쇄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뼈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다 걷기 운동을 얘기하시죠. 사람이 사지를 이렇게 걷다 보면
크로스로 오른팔 왼다리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척추가 이렇게 비틀리면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걷기, 일단 뛰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일단 척추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척추가 움직임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근력이라든지 인대 부분이 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운동 중에 네. 일단 스트레칭부터 알려드리면 동영상이 아마 같이 올라갈 건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고개 돌리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운동이요. 그건 말고 이렇게 숙이셨다면 이렇게 숙이시죠 보통. 옆으로? 옆으로 하면 이쪽 부분이 늘어나잖아요. 최대한 끝까지 가신 다음에 마지막까지 갔으면 자기 손으로 이렇게 위에 올려보세요. 네. 그러면 조금 힘이 더 가게 되죠. 예. 이 상태에서만 6초에서 10초 정도, 보통 저는 7초 정도 하라고 하는데요. 네. 가만히 계시다가 있다 보면 여기가 슬슬 늘어나면서 열이 조금 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뛰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이쪽도요. 앞뒤, 다음에 그 좌우, 다음에 양옆으로 숙이기, 앞뒤로 숙이기, 젖히기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강화하는 것은 잘 없거든요. 인대를 강화하는 훈련들이 잘 없고 특히 목 운동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목을 빳빳하게 세우시고 허리를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에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길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버티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데요. 목을 예를 들어서 뒤를 해볼까요? 목 뒤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얼굴은 뒤로 미시고 미시고 목은 뒤에서 이렇게 받치는 거죠. 한 손으로 해야 되나요? 두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두 손으로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으로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머리는 이쪽으로 미시고 그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똑바로. 정상인 상태에서 밀면서 이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시죠. 예. 이 상태가 목 주변에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인대들을 강화시키는 훈련들이라서 굉장히 유용한 훈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기어다니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방바닥에서 무릎을 아프실 수 있으니까 무릎은 띄시고요. 네발 달린 동물들은 디스크 병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특히 머리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머리가 얼굴이 꼭 크지 않아도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 받는 부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더 많이 걸리게 되고 특히 요즘처럼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많이 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기 위해서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붕어 운동처럼 척추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거나 수영처럼 뭐 사지를 어쨌든 많이 움직이시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척추에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목 디스크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50견으로 넘어가겠는데 원장님 50견은요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 제가 목 디스크와 50견을 같이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얘네들을 초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아까 제가 목 디스크일 때 신경들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승모근을 지나서 팔로 가게 됩니다. 디스크 질환의 대부분들이 신경들이 내려와서 팔 쪽으로 내려가서 디스크는 사실 팔이 저리다, 손가락이 저리다, 아프다, 당기다는 표현들을 더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에 신경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어깨를 지나야 팔을 지나가겠죠. 이 어깨 부분에 지나가는 혈액순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금야금 되다가 모르고 살다가 아니면 알아도 이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굳거나 그냥 피곤하거나 이런 것들을 놔두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기가 아프게 됐을 때 알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아파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제로는 전조 증상이 다 있고요. 50견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 분들이 이 부분에 목에 문제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추나 흉추 부분이 좀 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쪽에 디스크 50견이라는 것은 사실 30대 심지어 20대에도 걸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왜 나는 30대인데 50견이냐고. 50견이라는 질환은 이름은 일본에서 그냥 편하게 이름 붙이기 위해서 50대에 제일 많이 걸렸다고 해서 요즘은 워낙 경추 질환도 많고 어깨의 어떤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60대에 걸리니까 난 젊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50견이라는 게 50대에 어깨가 아픈 증상이라는 이름이 맞는군요. 그렇게 지은 거는. 일부러 그때 일본에 지었긴 했지만 실제로는 동결견이나 활액성 유착성 관절낭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말은 이
어깨 이 뼈 보이시죠? 이 뼈랑 어깨 날개 죽지 사이에 이 사이에 똑같이 뭐 디스크라든지 뭐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네. 마치 디스크처럼 이 부분이 바로 딱 닿지 않고 편안하게 돌릴 수 있게. 그리고 어깨라는 구조물은 공중에서 떠 있는 뼈거든요. 네. 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로지 근육으로만 팔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뼈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지만 네. 어깨는 뼈가 없이 근육으로만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항상 피로를 느낄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치해 두다 보면 이 어깨 뼈들이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네. 이 부분에 인대나 혈액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치 아까 디스크처럼이라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손상이 생겨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유착돼 버리는 네,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어깨가 움직임이 이렇게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충분히 띄워져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네. 그 공학하다 보면 베어링 같은 거 보면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럼 마모가 생기는 근데 이게 붙어버리면 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가 부딪혀서 생기는 거고 오십견의 증상은 팔 동작이 일단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팔 동작 중에서 여러 가지 각도를 분석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외전, 회전, 뭐 내회전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분들 벨트라든지 네. 여자분들 브레이지어 끈 쪽으로 팔이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벌렸을 때 손등을 위로 한 상태에서 귀까지 닿지를 못합니다. 올리게 되면 여기서 악 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안 되고 이거 옆으로 안 된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위로 올리는 동작까지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한 오십견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깨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오십견은 아니지만 뒤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지어 끈이나 허리 벨트 끈 위쪽 부분이 네. 잡을 수 있다면 일단은 오십견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십견의 특징적인 증상은 밤에 더 많이 아프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한방에서는 오십견을 어혈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혈액순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모든 증상들을 어혈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어혈질환의 특징들이 대부분 다 밤에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혈액순환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몰어 누웠을 때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배가 아픈 쪽 어깨가 눌리는 자세로 주무시게 되었을 때 많이 생기게 되고요. 밤에 생긴다는 말씀드렸고 동작 제한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들입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목 디스크랑 다른가요? 예, 당연히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원인 자체가 목에서부터 나온 신경의 문제, 그 다음에 어깨의 혈액순환 문제이기 때문에 목을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빠르고요. 어깨 주변에 오십견 같은 경우에 오늘 막 뼈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납니다. 옆쪽으로 아프신 분이 있고 앞쪽으로 아프신 분이 있고 뒤쪽으로 아프신 분들처럼 부위마다 증상이 조금 틀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맞는 각도에 맞는 근육들과 그다음에 인대, 그다음에 뼈들과 연결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날개뼈 안쪽에 붙은 이 부분요. 여기가 이 쇄골뼈입니다. 쇄골 라인에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팔 뒤에서 날개뼈 안쪽에 붙은 근육들에서 굉장히 많은 굳어 있는 증상이 발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침을 놓을 때 폐 쪽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한의사의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주변의 조직들을 조금 편안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어혈을 없애기 위해서 한약을 복용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약간의 초기 증상, 본인이 뭐 못 느낄 정도의 증상이 있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말이 기네요. 이제 예방하는 방법, 또 뭐 환경이나 자세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 자세 중에서 당연히 자세를 좀 꼿꼿하게 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거 할 때 중간에 쉬어주거나 아까 잠깐 언급드린 강화 훈련이나 그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시길 바라고 평소에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강조를 드린다면 높은 베개를 베지 마십시오. 예, 높은 베개를 베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하루에 인생에서 3분의 1 8시간, 6시간 정도를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물론 옆으로 누웠을 때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높은 베개를 벤단 말이에요. 베개의 높이는 높이가 내 손가락 4개에서 5개 사이의 높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목만을 감싸고 이렇게 목을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많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런 그 베개들은 빨리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낮거나 푹신한 베개는 어떻습니까? 낮은 베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말은 없어요. 낮은 베개 그 수건 한 장 정도를 살살 말아서 한다든지 뭐 아예 안 베고 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높은 베개에 대해서는 항상 경고가 많고요. 그 다음에 푹신한 베개 같은 경우에 푹신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 푹신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자꾸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베개 같은 경우는 약간 딱딱하진 않지만 탄력이고 탄탄한 그래서 변형이 크게 없는 것을 더 좋게 여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통증 중에서 목 디스크 50견에 대해서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